자, 오늘 저는 뭐 또 제 전문 분야답게 이혼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오늘 피디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뽑아오셨습니다. 친자가 불일치하게 돼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됐다. 질문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한 6가지 정도를 주셨는데, 일단 내용은 남편이 이제 본인을 너무 속상하게 해서 정말 어쩌다 무의식 중에 어떤 남자랑 잠자리를 가졌고, 무의식 중에 잠자리를 가질 수가 있나요? 무의식 중에 가지면 이거는 준강간인데 네, 그 남자분이 준강간이라서 무의식 중에는 안 되고요. 뭐 하필이면 또 이렇게 남편이 속상하게 해서 딴 남자랑 잤는데 임신을 한 거고, 사실 그때 임신을 하고 이게 남편 애인지 그 잠자리 한번 가진 그 사람의 애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왠지.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기까지 했던 거고, 그래서 임신을 해갖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데 남편의 아가씨, 뭐 여동생이겠죠. 그쪽에서 이제 아가씨가 박박 우겨갖고 친자검사를 받자. 아마 이제 아이가 좀 생긴 게 좀 다르거나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친자검사를 했는데 결국 불일치가 나왔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질문을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남편의 아가씨에 의해서 친자 확인을 한 건데, 아가씨를 처벌하거나 일종의 손해배상 청구를 뭐 조치할 수 있냐. 사실 이게 반강제라는 게 어쨌든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친자 확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이제 아가씨가 이 질문자분 뭐 칼을 들이대고 이렇게 끌고 와서 뭐 이랬다면 모를까, 그랬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씨 계속 우기니까 이 질문자분도 확신은 없지만 뭐 설마 그렇겠어? 라고 하고 그냥 이제 받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실제로도 이렇게 친자가 아닌 결과가 나올 거를 예상을 못하지 않았을까, 질문자분이. 아무튼 이런 경우에 이제 아가씨를 처벌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그렇게 뭐 이제 사실관계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잘못한 건데 지금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이 질문은 좀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이제부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인데, 이혼을 할 때까지 정말 힘들게 집안일을 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집안일을 해온 것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이 돼서 재산분할에 좋은 쪽으로 영향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이제 집안일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사실 재산에 대한 기여도 같은 경우는 돈을 이제 불리거나 나가서 돈을 벌어오거나 그런 것에 이제 기여도를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 게, 회사를 다니지 않고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집안일만 하셨던 전업주부, 뭐 30년을 남편 밥 해주고 애들 빨래하고 뭐 밥 먹이고 애들 키우고 뭐 청소하고 이렇게 사신 분이 그러면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전업주부로 가사 일을 전담했다 하더라도 재산에 있어서 이제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그런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결혼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여도가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여성분들의 어떤 가사 노동 이런 거를 돈으로 환산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냥 딱 생각했을 때 도시 일용직 노동자들의 어떤 일당 이런 걸로만 계산을 해도 사실 뭐 한 달에 한 200-300 정도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만약에 300으로 잡고 10년을 했다. 10년이면 46,000.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30년 했다. 10억이 넘는 기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산술적으로 이렇게 계산적으로 뭐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계산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당연히 전업주부의 가사 뭐 전담 행위 이런 것을 당연히 재산 분할에 있어서 기여도로 평가를 해야 되고요. 이분이 이제 정말 힘들게 집안일을 했다. 힘들게 집안일을 한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집안일을 한 것은 당연히 재산 분할에 영향을 주고, 그거는 사실은 입증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분이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내 와이프는 전업주부인데 집안일 하나도 안 한다. 그래서 집이 완전 개판이고, 집에 가면 설거지거리 막 이렇게 쌓여있고, 내가 이제 퇴근해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들 뭐 씻기고 이런 거 다 한다. 근데 결혼 기간이 뭐 한 15년, 2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와이프분이 아무것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자분이 돈도 벌고 뭐 다 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뭐 동영상을 찍거나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이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는 가사 뭐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거를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실제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걸 보면 혼인 기간을 대비를 해서 이 상대방이 뭐 직업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가사를 전담했다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자분께서 만약에 혼인 기간이 꽤 길었다면 결혼 기간에 따라서 뭐 어떤 집안일을 전담을 해왔고 이런 것이 이제 길다면 재산 분할에 있어서 좀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사실 남편이 투기재산 같은 거 자기가 원래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재산이나 결혼 초반에 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이런 재산들 이런 것도요 한 결혼 기간 한 30년 40년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절반으로 나눠버려요. 그 정도로 어떤 혼인 기간이 긴 거에 따른 여성분의 어떤 가사 전담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재산 기여도를 굉장히 높게 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정말 너무 많을 정도로 저와 갈등이 있었고 이혼하는 것에 엄청난 영향을 준 남편의 아가씨를 가정 파탄식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이거 또 똑같은 질문을 또 하셨는데 사실은 이 질문의 이제 내용이 남편의 아가씨를 가정 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냐? 가정이 파탄이 난 건요. 이 질문자분께서 죄송하지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난 거지 사실은 이 아가씨에 의해 어떤 친자 검사를 한 게 가정 파탄의 원인인 게 아니거든요. 이건 사실 이제 가정이 파탄 났는지를 확인해 준 행위인 거죠. 가정을 파탄 낸 게 아니라 이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은 파탄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가씨가 밝혀줬던 것 뿐이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면 무조건 패소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사사건건 뭐 아가씨가 뭐 시비를 걸고 뭐 이런 친자긴 이런 거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 두 사람의 어떤 결혼 생활을 굉장히 방해하고 뭐 그런 게 있었다면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 있잖아요. 시부모와의 갈등 그런 경우에 진짜로 너무 괴롭혀서 며느리가 뭐 진짜 막 자살 시도를 하고 아니면 시부모가 막 때리고 이렇게 돼서 만약에 위자료를 줘야 한다. 이혼 소송에서 청구를 남편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소송은 사실 상대방 당사자가 내 배우자인 거지 시부모, 여동생 뭐 이런 사람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그 이혼 사유가 됐던 것이 너희 가족 중에 누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편에게 네가 위자료를 내놔라 이렇게 이제 소송의 양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사례 말고 진짜로 남편의 아가씨가 뭔가 위자료를 줘야 할 정도로 어떤 잘못을 했고 그로 인해서 뭐 이 두 부부의 어떤 이제 이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 그러면 이제 이혼 소송에서 남편을 상대로 뭐 너희 가족 때문에 그랬으니까 위자료 내놔 뭐 이렇게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